뭐 발치 정도는 저희들이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가장 기본으로 하는 건데도 이제 혈관 환자분들은 이제 좀 걱정을 하고 오실 때마다 걱정을 하시는데 그야말로 이제 지혈에 대한 문제만 해결이 되면 수술 자체는 크게 차이가 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일반인들도 보통 사람들도 입 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하세요, 사실은. 근데 이를 안 빼고 내버려두면 어떤 일이 생기냐 이런 거 이제 보여드리는 거죠. 그럼 무슨 이제 어떤 일들을 빼야 되느냐, 뭐 무조건 이런 거 다 일하는 걸 자기가 다 음식 먹고 살아야 되는 건데 무조건 빼면 안 되잖아요. 꼭 빼야 되느니 빼지 않는 경우 이렇게 나눠서 좀 보면요. 우선 이제 뺄 때는 우리가 이제 이가 통치가 심하거나 이러면 뭐 근관 치료라고도 하고 신경 치료라고 하는데 치료를 해서 그 이를 이렇게 살려서 쓰는 쪽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그런데 이제 도저히 너무 많이 썼거나 하면 그게 도저히 안 되기도 하고 예전에 치료해놨던 분들 같은 경우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슨 성목을 하시 보면 근관 치료가 불가능하거나 도저히 불가능한 치수질환, 신경이 이제 이에 들어가는 신경이 이제 염증이 생기거나 했다는 건데 주로 이제 충치 때문에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 다음에 잇몸이 나빠서 이가 이제 흔들려가지고 합수를 해야 되는 경우, 그 다음에 사고가 나서 다쳐가지고 이가 자체가 부러지거나 이런 거 수술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파묻혀 있는 이 기능을 못하는 일들, 원래는 일이라는 게 제자리에 제 때가 되면 다 나와줘야 되는데 안 나오는 일들, 이런 거는 다 빼줘야 탈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염증을 일으키는 치약들, 이런 것들도 빼줘야 되고, 이 자체는 멀쩡한데 이제 너무 삐뚤삐뚤 교정을 해줘야 된다, 또는 위치가 너무 안 좋은 이런 것들도 다 빼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전이가 너무 오래됐다든가 사랑니인데 기능을 못한다, 치는 이가 없으면 그런 데 빼줘야 되고, 그 다음에 이는 멀쩡한데도 이제 보철물을 해넣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전략적으로 빼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를 또 딴 데서 빼가지고 딴 데 이식을 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은 빼야 되니까요. 그런 것도 빼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특별히 여러 가지 병들이 생길 수 있거든요. 볼수염이라든가 종양도 생기고 아까 봤듯이 그런 것도 빼야 되기도 하고, 그 다음에 예전에는 이제 방사선 치료, 암이 있거나 이러면 방사선 치료를 하기 전에는 거기에 있던 나쁜 이런 걸 다 빼야 되는 상태라는 경우는, 그래서 여러 가지 경우에 빼야 되는데 우리가 잇몸이 나쁘다 이렇게 말은 하지만은 지지난 시간에 이제 치주 질환에 대해서 강의를 하셨는데, 이라는 거는 이 뿌리를 자기 뼈가 튼튼하게 다 감싸고 있어야 튼튼한 겁니다. 근데 이제 이 뼈가 자꾸 이제 시간이 가면은 이런 주위에 치석이 붙고 이러면 만성 염증이 생기면서 뼈가 자꾸 없어지거든요. 그러면 이게 없어지면 뼈가 엑스레이 찍으면 이제 뿌리 밑으로 뼈가 다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또 고름도 나오고 흔들리고 음식 먹을 때 시리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치주질환, 우리는 좀 말로 그냥 보통 잇몸이 나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잇몸 질환에 이런 경우에 진짜 약국에서 쓰면 약만 사먹는다고 절대 안 낫습니다. 잇몸에서 잇몸들이 많이 좀 완전히 나빠지기 전에는 잇몸 수술도 받고 다 하거든요. 그런 걸 다 해놓고 그 약을 먹으면 이 잇몸 조직이 재생되는 데 좀 도움이 된다 그러거든요. 근데 치석이 붙어 있거나 염증이 있는 상태에서는 먹어도 전혀 재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별 필요 없는다는 게. 그런데 이제 잇몸 질환이라는 게 특성이, 잇몸은 이게 이제 좀 부어오르면 금방 이제 고름이 좀 여드름 같은 거 보시면 좀 곰다가 여드름 터져 나오면 아픈 게 가라앉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잇몸도 이렇게 고름이 잡힐 때는 아프다가 잇몸 쪽으로 금방 고름이 좀 터져 나와요. 그러면 또 가라앉거든요. 근데 이제 고름이 생기고 할 때 아프니까 약국 가서 약 사 먹습니다. 그럼 하루 이틀 지나면 고름이 터져서 나오면 안 아파지거든요. 역시 잇몸약을 사 먹으니까 이렇게 안 아프구만. 근데 그건 그 잇몸병 자체가 납니다. 그래서 아플 때는 치과에 가서 치료를 하셔야 돼요. 이 잇몸이 나쁘면 이렇게 한꺼번에 몽땅 다 남아있는 게 전부 다 빼야 되는 수술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살다 보면 딱딱한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가 이렇게 뿌리가 금이 가서 쪼개지는 수가 생깁니다. 특히 이제 40대 후반으로 좀 접어들고 하면은 이 딱딱한 음식 좋아하시는 분들, 특히 삼겹살, 오돌뼈를 나는 특히 좋아한다 뭐 이런 분들 이게 잘 깨집니다. 금이 쭉 가요. 처음에는 이게 금이라는 게 눈에 잘 안 보일 정도인데 자꾸 시리고 뭐 씹을 때마다 시큰시큰거리고 이는 보면 멀쩡하게 생겼고 이런 경우가 되게 금간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빨리 신경치료를 하거나 아니면 금이 살짝 갔을 때 빨리 씌우는 게 좋은데 그래서 딱딱한 거 계속 먹다 보면 안에서 금이 점점 진행이 돼요. 그래서 뺐더니 이렇게 염증이 생겨서 뺐더니 이렇게 완전히 쪼개져 있습니다. 위에는 씌워놨으니까 묶여 있는데 밑은 이렇게 쪼개져 이런 게 없으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염증이 이렇게 오래되면은 이 주위에 이제 뼈가 다 없어지고 이렇게 뭐 이분은 병평이 괜찮은지 임플란트를 입고는 했는데 위에는 이가 빼니까 밑에 염증들이 다 긁어내면 이거 완전 무슨 이 염증들인 거예요. 여기 까맣게 보이는 부분을 다 긁어내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뭐 치주 질환이 너무 진행이 되면 도저히 어떻게 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빼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전에 미리 치과 가서 치료를 하셔야 됩니다. 치과 질환은 나는 저절로 낫는 적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감기 같은 경우는 가끔 좀 있다 보면 저절로 낫기도 하잖아요. 그렇지만 치과 질환은 충치도 그렇고 잇몸질환도 그렇고 저절로 낫는 적이 하나도 없습니다. 만성화되면서 자꾸 진도가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여튼 너무 치과 병원은 겁난다고 늦게 가면 갈수록 몸도 고생하고 돈도 많이 들어요. 이 말 쉽지 이 하나 빼놓고 나면은 이 다음부터 해내야 되는데 그 돈이 만만치 않거든요. 그래서 미리 가시는 거예요. 꼭 사랑니 같은 거 놔두면 앞니가 이렇게 흡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치가 생기는 경우도 있지만 이렇게 그냥 충치라기보다는 이건 너무 흡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를 다 잡아먹거든요. 그 다음에 이게 아주 울퉁불퉁하죠, 그죠? 이런 건 이제 치과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 하려면 가지런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 턱뼈가 작아서 울퉁불퉁한 겁니다. 날짜리가 없어 삐뚤삐뚤한 거니까 이런 때는 경우에 따라서 어금니 작은 거 뒤에 쪽에는 잘 기능이 좀 제일 적은 일을 하나씩 빼고 그 공간을 이용해서 이럴 때 예를 들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멀쩡한 이들 이제 교정치료를 하기 위해서 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랑니가 파묻혀 있는 경우, 뭐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경우도 있고, 이렇게 뭐 파묻혀 있는 경우는 아주 다양하죠. 이렇게 사랑니가 파묻혀 있으면 뭐 이런 거는 사랑니가 충치가 생기는 거고, 이런 경우에 나중에 설명이 한 번 더 나오겠지만 사람들이 사랑니를 꼭 빼야 되냐 이렇게 자꾸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반대로 봅니다. 염증이 생겨서 아픈 경우에는 이미 사랑니 주위도 이제 뼈가 이상하지만은 그 사랑니 앞에 있는 어금니까지 뼈가 많이 아파지는 경우가 많다말이죠. 그래서 우리 사랑니는 별 이렇게 파묻혀 있는 거는 기능도 못하니까 빨리 빼는 게 좋지만 그 앞에 있는 어금니는 우리가 평생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제 기능을 많이 하는 일. 그래서 이런 일을 평생 끝까지 잘 쓰기 위해서는 사랑니를 미리 빼는 게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빼는 게 좋겠다 이렇게 이 사랑니가 있으면 턱도 그쪽이 잘 부러져요. 이분이 만약에 여기 사랑니가 없었더라면 안 부러졌을 수도 있을 텐데 이 사랑니 있는 주위에 이렇게 뼈가 잘 부러지면 사랑니 빼내고 이렇게 고정을 시켜서 이렇게 치료를 해요. 그다음 아까 이제 파묻히미가 무릎을 만든다는 얘기 이런 건데 여기 보시면은 여기도 사랑니가 하나 이렇게 파묻혀 있는 게 여기 이만큼 무릎이 이만큼 크게 있습니다. 이쪽에도 이 송곳니가 파묻혀 있으면서 무릎이 크게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여기도 이제 요 근처에 이렇게 무릎이 생겼고요. 여기도 이 무릎이 장악동 내려가면 밀려 들어가고 이런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묻혀 있는 이는 턱뼈 속에서 무릎을 잘 만듭니다. 이제 보는데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나는데 어떤 사람은 많이 파묻혀 있는 데마다 무릎이 이렇게 생기는 사람들도 있고요. 무릎이 잘 만들기 때문에 미리 빼는 게 좋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사랑니를 왜 빼야 되느냐, 이제 요거는 미국 보건업이나 저의사에서 사랑니를 빼야 되는 이유 뭐 이런 데를 설명에는 일반인들이 공부하는 신문에다가 광고를 실어놨더라고요. 그걸 제가 이제 하나 카피를 해온 건데, 여기 보면 사랑니를 뽑아야 되는 10가지의 건강상의 이유다. 왜 사랑니를 빼야 되나? 이걸 이제 설명해요. 잘 보이지도 않죠. 그래서 제가 번역을 해봤습니다. 영어라서. 사랑니를 빼야 되는 10가지 건강상의 이유. 10번째, 이가 나올 공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위 잇몸의 위생 상태를 깨끗하게 유지하기가 어렵다. 네. 사랑니 주위를 이렇게 깨끗하게 유지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저희가 우리가 치과의사 하잖아요. 치과의사는 환자분들한테 이런 시술을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가르쳐 드리는데 치과의사도 잘 안 닦이는 부분이 누구든지 있거든요. 열심히 이걸 해도 자기 손으로는 안전하게 이렇게 잘 안 닦이는 부분이다. 누구든지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은 치과에서 해결해 줘야 되는데 특히 사랑니 있는 부분은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증상이 없더라도 염증이 조금씩 우리가 만성 염증은 아프거나 부어거나 이런 게 없습니다. 그래도 이제 염증이 조금씩 진행이 된다는 거죠. 진행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여러 이제 연구에들 이렇게 보면은 한 번 염증이 생긴 경우에는 염증을 완전히 없애는 경우는 불가능하다. 한 번 염증이 생긴 자리는 이를 결국은 빼야만 그 염증이 다시 안 생기게 할 수 있지. 잠깐 치료받고 염증 가라앉았다고 해서 평생 괜찮은 그런 수는 없습니다. 일단 자꾸 염증이 생기기 때문에 빼야 된다 이거고. 그 다음에 그건 여자분한테 관계된 이야기긴 한데 여기는 여자분이 최근 지식이 하지만 사실 혈압 환자들은 여자분은 굉장히 드물지만 하여튼 연구에 의하면 사랑니와 관련된 염증은 조산, 아기를 조산을 할 수도 있고 애가 나면 또 싹 빼더래요. 저 출생체중하고 관련이 있다. 그 다음에 사랑니가 제대로 난 경우라도 의미 있는 기능을 하는 경우는 드물며 깨끗하게 유지하는 건 항상 어렵다. 저도 나이가 진짜 사랑니가 똑바로 잘나서 이걸 안 돼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다른 데서 이야기 듣고 안 뺐다. 그리고 보면 진짜 사랑니가 정말 잘 나 있어요. 그런데도 나이가 60, 70 될 때까지도 깨끗하게 쓰는 분 거의 못 봤습니다. 그러면 어차피 빼야 되는 거라면은 한 살이라도 젊을 때 빼는 게 낫겠어요? 아니면 나이 들어서 빼는 게 낫겠어요? 젊어서 빼는 게 낫습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매혹된 경우에는 아까 보셨죠. 무력이나 종양과 관련된 경우가 많고 이런 병소를 치료할 때는 기능과 외모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큰 수술이 필요할 수 있어요. 아까 이제 삼촌이들이 만약 무릎을 증세했다 그러면 수술 크게 필요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이가 들수록 사랑니 발전이 있는 그런 더 된다. 사랑니라는 게 빼놓으면 항상 모든 사랑니가 빼고 나면 깨끗하게 잘 나오는 게 아니고 뺄 때도 문제가 자꾸 다른 입으로 빼기 힘들거든요. 나이가 들수록 사랑니와 관련된 합병증이 증가되기 때문에 젊을 때 빼기 좋다. 그 다음에 사랑니와 관련된 잇몸질은 잇몸과 특별을 손상시키며 치아 상실의 원인이 된다. 잇몸도 닦아야 된다. 그 다음에 사랑니는 옆에 있는 이를 삐뚤어지게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에 있는 이 어금니 같은 거는 앞에 뒤에 있는 사랑니가 누르면 이가 쉽게 삐뚤어집니다. 윗니는 좀 뼈가 좀 연하거든요. 아래 특별보다는 윗 특별은 좀 뼈가 조금 바람만하게 해요. 그러다 보니까 쉽게 삐뚤어집니다. 잇몸도 빠져나가거든요. 그 다음에 사랑니가 아무 증상이 없더라도 고강의 염증이 원상이 될 수 있고 연구에 하면 어떤 염증은 혈류를 타고 들어가 당뇨병, 심혈관 질환, 중풍 같은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데 기여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요즘 와서 강조가 상당히 많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심혈관 질환, 이제 심장에 혈관이 막히는 우리가 심근경색, 협심증 이런 거 생기잖아요. 심근경색 생긴 사람들이 그 혈관 수술할 때 때는 혈관을 열어서 고안을 개양을 해보면은 잇몸에 있는 세균이 같은 세균이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연구에 한 30~40%는 같은 종류의 세균이 나온다고 해요. 우리가 양치질을 하거나 할 때 피나죠, 그죠? 그러면 양치질할 때 피가 나는 그 정도만 해도 잠깐 그 입안에 있는 세균이 몸 안을 혈류를 타고 돌아다닙니다. 그러다가 거기 가서 이제 다시 건져서 그 세균이 자라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요즘 상당히 많이 강조되는 부분인데요. 사랑니 같은 거 놔두면은 잇몸이 나쁘냐. 사랑니 때문도 있지만 잇몸이 나쁠 때 심혈관 질환, 심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 같은 혈관의 특성을 같이 가지기 때문에 심혈관 뇌혈관 같이 되게 이제 오는 경우도 있고 같은 범주로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 다음에 사랑니가 제대로 나와서 건강이 유지되지 않을 것을 판명이 날 때는 날치는 쉽고 바로 해결될 수 있다. 젊을 때 하는 게 더 좋다. 나이가 들면 합병증이 많다는 거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 첫 번째 이유는 마음이 미중하다 이런 났어요. 이렇게 이제 수시로 한 번씩 아프면 좀 약 먹고 좀 가만한 점도 지내다가
아, 이거 빼야 되나? 뭐 이러다가 안 아프면 또 힘들고 있다가 다음에 또 아프면 이번에는 이랬다? 또 며칠 이상 또 괜찮다? 이렇게 항상 이게 우한거리라는 이야기죠, 이게. 그러니까 빼고 나면 속 시원히 잊어버릴 수가 있는데, 뭐도 이나 그런 얘기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병원을 가면 일본 치과의사들이 상당히 굉장히 부담스러워요. 보통 18살에서 20살 전후에 사랑니가 보통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아까처럼 매우 파문쳐 있는 이는 이제 안에 생기긴 생겨도 밖으로 나오진 않죠. 그러니까 한 20살 전후가 됐을 때는 엑스레이를 찍어봐서 파묻혀 있는 이가 있으면은 빼는 게 좋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빼서는 또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빼서는 안 되는 경우. 우리가 이제 설명을 이렇게 해드려도 환자분이 나는 빼기 싫어 이러면 그건 빼면 안 된다 이런 거예요. 환자분이 발치를 원하지는 못 빼는 거예요. 근데 이제 환자분이 빼고 싶은 마음이 들도록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빼기 싫어하는 사람한테는. 그 다음에 이제 연령적, 신체적, 정신적 조건이 발치 과정을 견디지 못할 거를 이런 거죠. 뭐 연세가 너무 많다거나 신체적으로 이건 좀 적당하게 이제 되는 경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이 빼는 사람의 능력에 따라서 차이가 좀 나긴 하겠지만 하여튼 환자분이 못 견딜 것 같다 그러면 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중요합니다. 이를 빼는 걸로 인해서 예상됐을 때 이를 빼면 항상 무슨 그 위험도가 있단 말이죠. 리스크가 있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빼면 이로운 점도 있을 거라고 이점도 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리스크 베니핏 이러는데 리스크 베니핏 레이쇼라 그래가지고 이점하고 그 부담감의 그 위험도 이거 비율을 계산해야 이점이 더 높아야 빼는 거죠. 위험도가 더 높은 거 빼면 안 되죠. 이런 걸 이제 잘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고, 뭐 이런 밑에는 다 생각해야 된다. 이를 빼려고 하다 보니까 옆에 조직들을 너무 많이 손상시키겠다. 그러면 이제 안 빼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안 되는 전신질환이 절대는 또 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 뺀자리가 어떻게 아프느냐를 잠깐만 볼게요. 이를 빼면 발치하고 하루가 지나면 이 뺀자리에 이미 피가 이렇게 굳는다는 거죠. 피가 굳으면서 혈병이 형성되고 피브린이라는 게 피가 굳은 딱지죠. 그 피브린이 이게 입구를 일단 상처를 이렇게 일단 커버를 일단 하게 됩니다. 하루 정도에도. 그 다음에 이제 요 주위는 조금 부을 수 있겠죠. 근데 전체 부으면서도 잇몸이 이렇게 안으로 조금 말려듭니다. 말려들고, 그 다음에 백혈구 같은 게 이제 혈류, 핏덩어리 안으로 좀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하루 정도가 지나도. 3일 정도 되면 이제 그런 게 진행이 되면서 미분화 세포라 그래가지고 이 핏덩어리가 결국에는 세포가 자라 들어가면서 혈관도 같이 자라 들어가고, 그래서 이게 살로 변합니다. 우리가 육아조직이라고 부르는 살덩어리를 변하고, 거기서 다시 이제 뼈가 생기면서 이 뺀자리가 가물거든요. 근데 초기 과정만 지나면 그다음부터는 대개는 큰 문제가 없으면서 한 3일 정도 요까지만 지나면 뭐 이를 빼더라도 보통 구출력이 잘 없거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보여드리는 건데, 그래서 이를 뺀 자리에 다 물려고 하면 우리가 한 2일 정도만 지내도 이 주위에 어느 정도 가골이라고 해서 연합뼈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 뺀 자리에. 그래서 우리가 이제 혈루가 있는 분들도 이를 빼고 나서 며칠 정도까지 지혈제를 써야 될 건가, 이런 게 보면은 적어도 보통은 한 3일 정도만 써줘도, 그리고 뭐 사랑니를 빼거나 해서 수술해서 뺀 경우하고 또는 애기들 전니가 막 흔들리던 걸 이렇게 뺀 거하고 물론 차이가 날 텐데, 되게 전니가 좀 이렇게 흔들려서 뺀 이런 경우라는 하루 이상은 필요 없을 것 같고요. 수술해서 뺀 경우는 되게 한 3일, 길게 가도 한 5일 정도면 대개는 그런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혈우 환자하고 이제 발치하고 이제 출혈 정도를 보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팩타가 몸에서 한 1% 미만 정도라면은 뭐 자연 출혈도 되고 5% 정도까지도 뭐 자연 출혈될 수 있고 뭐 이렇게 나와 있죠. 40% 정도만 넘어가면 거의 출혈이 없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 그래서 이를 빼기 전에 보통 이제 혈액 전공하는 혈액학을 전공하는 내과의사한테 한번 진찰을 꼭 받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이제 결국에는 요새는 이제 대개는 다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만은 자기가 혈루가 있더라도 혈우병이 내가 뭐 어떤 형인지 A형인지 B형인지 전문적인 C형도 있고 어떤 형인지 정확하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혹시라도 이제 각 개개인마다 어느 정도 나는 팩트가 필요한지 그걸 이제 내과 의사들이
평소에 검사해 놓은 것들이 수치가 있을 거니까 그 자기 주치 같은 내과에서 이렇게 계시지 않습니까? 거기 가서 한번 검사를 받고 내가 이걸 문제될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오시는 게 좋겠다는 거죠. 그래서 가끔은 이제 항체가 또 형성되는 분도 있다 그러니까 또 항체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도 이제 보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필요하면은 이제 그 팩타를 어느 정도 보충해야 될 것인가 그것도 이제 내과의사하고 결정하고요. 그 다음에 트라냠이라는 약 많이 쓰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혈제 그것도 어느 정도 며칠간 쓸지 이런 것도 결정하고, 어떤 분들은 가끔 또 입원을 해서 이렇게 발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미리 이제 내과의사하고 한번 사전에 점검을 한번 받고 결정드리겠습니다. 혈압병이 있는 분들은 큰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두려워하지도 말고, 작은 수술이라고 해서 너무 무섭게도 생각하지 마시고 그 원칙에 맞춰서 병원에서 정확한 진단을 받고 이렇게 치료를 하시면은 아무 부담 없이 문제 없이 다 치료하실 수 있거든요. 그런 거 말씀드리고 오늘 제 이야기를 끝내도록